취득세 과세 표준 메커니즘을 봤는데 나중에 여러분 조금 공부도 하고 실력이 붙으면요, 요 원칙과 예외와 특례 요 규정에서 여러분 세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 그래서 실무 나가면요 취득세를 이렇게 세법의 맹점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83조. 하여튼 여러분 실무 나가면 납세문을 가능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적게. 그러니까 세법의 맹점,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자꾸 줄여가려고 그러는 거고, 과세관청 그런 행위를 하게 하려고 그래요? 못하게 하려고 해요?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법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83조. 취득 가격의 범위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여기 별표 3개. 역시 올해 출제 부분입니다. 출제 예상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1번 우리 앞에 배웠던 그 기본 원칙 예외 특례보다는 이 83쪽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정됐죠 여러분?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한테 종업표가 나가서 수정표 고쳐달라고.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 안과 병동이 생겨서 이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고, 요거는 다음에 할 때 좀 들어갈게요. 지금은 다음에 할 때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 86쪽 갑니다. 86쪽 가면 여러분 2번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어. 찾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별표 3개.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중요하죠. 그래 여러분 제목 옆에다 붙여. 결국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결론이고요. 무슨 가액이냐 여러분? 증가한 가액. 이게 결론이야. 이게 바로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야. 이거 절대로 치면 안 돼. 무슨 가액? 요걸 이제 출제 살짝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냐? 전체가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 장난쳤구나 스키가 해갖고 딱 잡아놔야 돼. 그래서 항상 간주 취득일 때에 과세 표준은 반드시 뭐 확인하세요? 증가한 가. 이게 제일 중요해. 별표 3개. 언제든지 시험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이걸 출제는 장난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간주 취득 유형에 따라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가액이 나오는데, 자 양가로 1번 갑시다. 양가로 1번. 자 요거는 이미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이거는 공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건축법상 건축이 있다 봅시다. 아직 건축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운 것도 있네. 좋습니다. 그러나 곧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자,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은 뭐?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죠,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이 뭐냐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세요? 공법 시간에 배워. 그럼 우리 세법은 뭐냐면 그 결과. 그래서 그러한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에 대해서 결국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세법은.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축과 개축. 물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 이전. 이전은 형식적 취득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은 건축법상 건축 중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구분해놨죠, 제가? 건축의 과세표준 구분 찾으셨어요? 별표 3개짜리야, 그것도. 오늘 배우는 건 다 시험 출제 대상이야. 시험 출제. 그럼 어쨌거나 신축. 자, 나대지에 건물 새로 지었죠, 여러분? 그럼 뭐가 되는가? 신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1000개 주변으로 해서 멸실돼서 다시 건축했는데 종전 멸실된 건축물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하면 뭘로 가는 거고? 신축. 종종 건축물 면적 이내에서 다시 졌으면 재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신축과 재축으로 인해서 등기부상에는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 등기죠. 건물 새로 다진 거니까. 건물 새로 졌으니까 무슨 등기 들어간다, 여러분? 보존 등기. 그럼 이건 우리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근데 증축해서 1층짜리 건물이 5층으로 증축했다 봅시다. 또 개축했답니다. 그럼 그 결과 1층짜리가 5층짜리로 증축됐으니까 층수와 뭐 바닥 면적, 연면적이 증가됐겠죠. 그러면 표제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경 등기 들어갔죠. 얘는 어디 등기상이고
어디야? 갖고. 그럼 이건 어디야?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가만히면 의리지 시켜. 그러면 안 되지. 시험에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표제부잖아, 표제부.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소유권 취득이 일어났어? 일어나진 않았어? 증축개축일 때는. 일어나지는 않았죠. 원래 내 건 거. 내 건 걸 단지 뭐 했을 뿐이야? 증축개축. 여기는 보존등기라서 원시취득이지만 여기는 지금 증축개축에서 변경등기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소유권 취득 행위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증축을 해서 건축물 가격이 증가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우리 그 증가한 가격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게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아우, 세법은 뭐 이렇게 할 게 많냐. 다른 과목보단 적지 뭘. 자, 그럼 아니 원시취득일 때와 도대체 간주취득 어쩌란 말이냐. 뭐 그냥 원시취득을 보는 거하고 간주취득을 보는 거 뭐 어쩌란 말이야.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과세표준이 달라졌죠. 과세표준. 그리고 뭐가 달라지냐?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율이. 근데 일단은 과표만 합시다. 이때 결론 거기 책이 나왔죠? 예. 원시취득일 때는 뭐야 여러분? 취득의 소요된 뭐야? 전체 가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취득의 소요된 비용 무슨 가액? 전체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전체 가액. 이 신축하거나 재축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 잡으라고. 모든 비용을. 그런데 증축 개축할 때 뭐를 과표라는 거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이때는 무슨 가액이 여러분? 그렇죠. 그때는 증가한 가액이 되죠. 요게 차이점이죠, 요게. 그럼 출전도 요런 걸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유형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죠. 살짝 바뀐 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바뀐 게 안 보이면 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6문제 중에서 4개는 상당히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4개 정도는. 그럼 이 4개는 버린더라도 나머지 12개는 맞춰야 되는데 그 12개 범위에 맞춰야 될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독이라고 그래야 되나?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도 틀려버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기준시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안 나올 걸 여기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럼 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예. 개수. 개수등을 시뻘게 쳐야 돼요, 여러분.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라고 그랬죠? 개수란 것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건축법상 뭐 여러분? 대수선. 안 되겠다. 책을 봅시다. 잠깐 책을 어디에 보시냐면 여러분, 개수라면은 응? 7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개수가? 예, 여러분 74쪽 잠깐 한번 봅시다. 기억이 안 날 테니까 74쪽 잠깐 볼게요. 자, 참고 맨 밑에 용어 설명 나와 있죠, 여러분? 개수. 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개수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만 느낌만 가지면 돼.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라는 것은 건축법상 대수선이라든지 2번, 건축물 중 레저시설,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그랬죠? 종전 구축물.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선하는 것.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에 뭐야, 여러분? 여기는 딸린 시설물은 하나 이상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개수. 어쨌거나 개수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무슨 취득이라는 건 알아야 돼. 간주 취득이라는 거는 기억해야 돼. 개수는 간주 취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거 지금 방금 본 개수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못 외우겠다. 그래도 좋다. 일단 이게 개수가 무슨 취득이라는 걸 기억하라. 간주 취득이다. 간주 취득
취득이니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86종 맨 밑에 2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이게 이제 옛날 초창기 때부터 오리지널 간주취득의 시험범이고 요즘은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요즘은 이쪽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하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격에 뭐 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이죠. 이때 이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증가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원칙과 예외로 있는데 여러분 거기 86쪽에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토지 이 지목 변경. 자, 같이 봅시다.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자, 어떤 가격이야? 86쪽 맨 밑에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결정했죠. 근데 87조 다음 페이지 맨이 이 증가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다음에 자 무슨 밑줄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뭐 한 가액 뺀 가액 밑줄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동그라미 2의 가액을 뭐 한 가액 뺀 가액을 한다. 여기 돼 있죠? 밑줄 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자, 다시 한번 87쪽 맨 위에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동그라미 2의 가액을 뭐 한가에? 뺀 가액을 한다. 이거 찾았어요? 그 밑줄 치고 이게 뭐야? 원칙. 저거 원칙. 근데 거기 단서가 붙었어요, 여러분. 다만 다시 밑줄 갑니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는 경우 요거는 예외야, 예외. 항상 세법은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를 일단 구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동그라미 뭘 한다? 그 비용을 한다. 그 비용 동그라미 그 비용. 원칙은 뭐다고요? 1의 가액에서 동그라미 2의 가액을 뺀 가액이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그 뺀 가액이 아니라 그 입증된 뭐 비용 자체를 증가해보죠. 그럼 1번 볼까요? 1번의 가액은 뭐를 말하냐? 밑줄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이죠.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 1번 밑줄 지목 변경 후 토지 시가편액이죠. 여기서 2번 밑줄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 요걸 뭐 한 가액으로 알아? 뺀 가액을 한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가액을 뺀 가액을 뭐 한 가액으로 보고 증가한 가액을 보고 요걸로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 그러나 이거와 관계시 없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면 이거 밑줄 쳐야 돼. 이게 예외 조건이죠. 그때는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 그때는 예외는 뭐야 여러분? 그 비용.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오리지널 옛날 초창기 때부터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야. 그리고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돼 여기는. 예. 자, 그 다음에 87쪽 시가편액이 나와 있죠, 여러분? 87쪽 시가편액. 아까 우리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거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거기 여러분이 학개론을 좀 배우셔야 돼요. 학개론. 학개론에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저거 학개론이 뭐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거를 알아야만 이해가 돼, 이게. 안 그러면 제가 또 다 설명해야 돼요. 세법은 힘들어. 내가 니들 시다바리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가편액을 뭘 공부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아마 학교에서 배울 거 2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제가. 자, 넘어가. 90쪽 갈게요. 90쪽. 자, 90쪽. 역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 과거지만 면세점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면세점이 아니라 면세점 포인트. 점퍼가 아니라 포인트.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50만 원 이하 밑줄,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밑줄 치시고요. 저거 소액재산이야, 소액재산. 남들은 몇 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남들은 몇 억짜리 토지 샀는데, 나는 얼마짜리 산 거야, 여러분? 50만짜리, 저 천마산 맨 밑에 있는 땅 끝에 있는 토지 샀어, 이씨. 남들은 그 밑에는 아파트 몇십억짜리 사는데, 나는 천마산 땅 얼마짜리 샀다고? 50만짜리.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불쌍한 놈. 남들은 몇 억짜리 샀는데, 넌 얼마짜리 샀어, 여러분? 50만 원짜리 샀니? 에이, 불쌍하다.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 면세점은 소액 재산 취득자의 세부담 완화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취득가액은 저거 과표를 말하는 거야, 과세표준. 예, 그래서 우리 면세점 규정은 과세표준 규정이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뭐를 말한다고? 과세표준 취득가액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91쪽 세율. 딱 거기 박스 보는 순간 자꾸 보고 싶어져? 보기 싫어져? 솔직히 해봐. 싫어져? 그걸 통으로 외워야 돼, 여러분은. 짜증내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외워. 외우게 만들고요, 제가 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그리고 여기 또 개정됐죠. 지금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고요. 실제 작년 8월부터 여기 규정을 통해서 세부담 취득세를 빠져나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자, 91쪽 갑시다. 지금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던 거, 여러분? 과세표준. 자, 비록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마무리 짓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 뭘 곱한다? 세율. 자,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교시 때 한 게 바로 요 과세표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요걸로 갑니다. 뭐, 여러분?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세율도,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91쪽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택도 아닙니다. 자, 이 세율은요, 역시 복잡한 구조를 취합니다. 그냥 보세요. 첫째, 기본이 되는 표준세율이 있고요. 표준세율이 있고요. 이 표준세를 우리 또 지방세법상 무슨 세율을 제도했냐? 탄력세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러한 표준세율 외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뭐가 있냐, 여러분? 중과세율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중과세율. 그래서 중과세율짜리가 몇 개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가지. 중과세가 적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로도 부족해서 이제 무슨 세율이냐, 여러분? 특례세율이 있어, 특례세율. 특례세율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표준세율은 여러분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기본이야, 기본. 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리고 어쨌거나 시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특례세율, 이쪽은 이쪽 지점 별표 3개짜리. 그리고 중과세율은 그냥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세율은 세율의 성격에 따라서 표준세율과 탄력세율과 중과세율과 뭐가 있다면 특례세율인데, 중과세율이 나왔을 때는 여태까지 맞췄을 때의 문제보다는 못 맞출 때 문제가 더 많았어.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길 바라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게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세율 구조에서 요거 갑시다. 요거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냐? 기준이 되는 세율이죠. 기준세율.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보시면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다.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를 적용할 계산한 금액을 세율 한다라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있죠. 찾으셨어요? 여러분 외워야 돼, 이거를. 자, 걱정하지 마. 다 외우게 만들어, 제가. 자, 그러면 이 취득세 표준세는 특징이 뭐냐? 얘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라는 게 특징이다. 세율이 달라진다. 야, 너 어떤 취득이냐?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세율이 같다고 달라진다고? 달라진다고, 여러분. 달라진다고.
여기에는 이 표준 세례는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좀 아주 서글픈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손수건도 꺼내놓은 거 괜찮아. 눈물 흘릴지 몰라. 자, 봐요. 여기는 엄청난 사연이 있는데, 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제가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뭐 중도금 등이 지급되고, 이제 뭐가 지급되죠? 마지막에 변함없는 게 잔금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잔금 지급함으로써 소유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취득했죠? 그럼 취득한 이거 부동산 이제 내 거잖아. 내 겁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여러분?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매매는 일시불 일회성으로 거래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약금, 잔금, 그 다음에 뭐 등기 이러한 단계를 걸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특징이야, 부동산 매매는. 그럼 이때 우리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봤죠? 이 중에서?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잔금 지급이라 뭐 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취득한 걸 보죠. 아, 당연히 잔금 지급하는 소유권 넘겨받았잖아. 그럼 이건 예전에는 2010년도 이전에만 해도 2010년만 이전에도 이걸 뭘로 가세느냐? 취득세 2% 가세했어요. 몇 프로? 2%. 종전 취득세 몇 프로 가세했냐? 2%. 그리고 이제 뭘 하면 취득한 부동산에서 이제 뭘 하면 등기를 하면 이때 그 등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 등록세가 과세가 됐어요. 등록세. 그래서 매매 등기일 때는 등록세 몇 프로 했냐? 2% 했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지금 부동산 취득하면 반드시 등기를 강제화하고 있죠.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 강제화하고 있잖아. 등기를 할 수 있는가? 등기하여야만 하는가? 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 실명제를 적용했더니 반드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기하라고 돼 있어. 60일. 부동산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등기하시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거나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뭐까지 하니까 등기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이걸 이제 따로 내지 말고 어차피 취득하면 등기를 할 거니까 요거를 뭐 해서 합쳐서 내자 그 얘기. 합쳐서 뭘로 내는 거야 지금? 취득세 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취득세는 종전 뭐와 취득세와 종전 뭐가 등록세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거. 그러면 예전에는 몇 번으로 나눠서 낼 걸? 2번으로 나눠서 냈던 걸 어차피 등기까지 할 거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내자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등기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때 종주는 취득세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2%. 그리고 등록세는 여러분 등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존 등기냐?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이전 등기는 다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다고.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어.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2%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등기 종류에 따른 세율이 다른 걸 뭐 하니까? 합치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취득세? 뭐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준세대 요거 하나만 적어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합쳐진 거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여기서 이게 이해가 돼. 얘 때문에 얘가 나오게 돼. 아이씨. 자, 그러면 이때에 요 갑시다. 취득이요. 자, 책을 보세요. 책을. 제일 먼저 우리가 원하는 취득.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 받고 싶어. 내가 돈 주고 살 능력은 없어. 그냥 뭐라도 사 받아야 돼, 여러분. 상속.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는 취득은 뭐예요, 여러분? 상속.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는데 만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상속을 제일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립해서 취득하는 걸 좋아하죠. 자, 어쨌거나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상속. 상속을 받으면 지금은 예전에 상속일 때 등기는 몇 프로냐? 0.8%였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일 때 등록세가 몇 프로였다 그러면 0.8. 근데 이걸 종전 뭐하고 취득세 어떻게 했어? 합칠했죠? 그래서 지금 몇 프로가 나오냐? 2.8. 2.8. 그래서 2.8이 나온 이유는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상속 등기 0.8% 더해서 2.8%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이렇게 백분율로 외우는 게 좋은데, 백분율로 외우는 게 좋은데, 시험에는 백분율로 나오지 않고 천분율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천분율 표현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천분이 얼마 되래? 28이 돼야죠. 천분의 28. 또 어려워? 아니, 100분일 때 얼마 했다고? 2.8. 그러면 1000분일 때 얼마 된다고? 1000분의 28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100분율 외워놨다가, 100분을 외웠다가 1000분율을 보면 요걸 소수점을 뒤로 한 자를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에이스케 그게 더 어렵다. 씨. 뭘 미루라고 그러냐. 씨. 맨날 어려워. 씨. 그래서 결론 100분율을 외우실 때 몇 프로? 2.8. 그러나 시험에는 2.8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나온다고? 1000분의 28. 왜냐면 지방세는 1000분율 기준이야. 지방세는 1000분율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야. 100분율은 국세일 때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도 그냥 팁으로 국세는 100분율 기준이고 지방세는 1000분율 기준이야. 왜 그러냐면 국세는 세율이 워낙 높아. 뭐 10%, 20%, 30%, 40%, 50%짜리도 있고요. 뭐 70%짜리도 있고요. 근데 지방세는 세율이 뭐 이게 2.8, 뭐 3.5,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낮아. 그래서 지방세는 소수점 표기하는 걸 방지하려고, 소수점을 표기 안 하려고 몇 분율 표시한다 그러면 1000분율을 표시하는 거예요. 1000분율. 100분율 하면 이렇게 표시, 소수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 지방세 몇 분율? 1000분율 표시. 국세는 100분율 표시. 그래서 2.8 그래야죠. 왜요? 몇 프로? 2.8. 근데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만약에 여러분 농지대, 뭐? 농지.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세법은 농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세법에서는 농지나 주택은 우대 대상이야. 알아야 돼? 우리 세법은 여러분 딱 이렇게 이분법적 성격이 강해.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구분해서, 좋은 놈은 세법상 어떻게 주고 혜택을 주는 거고, 나쁜 놈은 불이익을 주는 게 기본 포맷이야. 그래서 세법에서 농지는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야. 우대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몇 프로인데, 그게 뭐면 농지면 더 가볍게 2.3이야. 2.3. 즉 예전에는 상속 등기라는데, 상속 등기하는 게 모이면 농지면 0.3% 가지했던 거야. 근데 이걸 뭐 취득세하고 어떻게 하니까 더하니까 2.3이 그래서 나온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상속을 제외한 무상. 저거 증여, 기부 등을 적어놓으세요. 증여, 기부, 기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죠. 그럼 민법상 시효취득도 여기 해당이 되나? 민법상 시효취득했다고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죠. 시효취득도. 하여튼 상속을 제외한 모든 무상이다고. 그럼 상속을 제외한 모든 무상이니까 뭐로 말하다고요? 증여, 기부, 시효취득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에나 상속의 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나와? 증여, 기부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실제 시험에 최근에 기부 이렇게 나왔죠. 기부. 기부 받았다. 그럼 기부 받았으니까 유상이야, 무상이야? 근데 무상은 딱 둘이야. 상속 아니면 뭐야? 증여 등인데, 상속은 아니죠. 기부 받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나죠. 자, 이때는 여러분 봐. 세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똑같은 부동산이래. 똑같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와 증여로 받았을 때 세율을 비교하면 항상 증여가 더 높아. 뭐가 더 높다고? 증여가 더 높아. 왜 그러냐면 증여는 상속의 회피수단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상속세 적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미리 증여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막상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든 거죠. 다 받은 거죠. 그럼 과세관청 그걸 또 인정할까 안 할까? 에이, 세상에 이렇게 녹록지는 않다. 쉬운 일이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증여는 상속의 회피수단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걸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무겁게 때려. 몇 프로? 3.5. 그러면 가능하면 상속을 받아라, 증여를 받아라? 똑같은 부동산인데 뭘 받을 때가 세부담이 적다는 얘기야?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속을 받는 게 좋아. 가끔 가다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바카스 들고 막 그런데 바카스 들고 오지 마. 나 바카스 안 먹어요. 그냥 오셔도 돼요. 단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질문해야 뭘 답변해 드리는 거죠. 화장실 가서 붙잡아 놓고 질문하지 마라 제발. 자, 어떤 분이 오시기를, 자 생각해봐 여러분. 자, 부모님이 연로하시대. 그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이제 좀 부동산도 일정 좀 재산이 있는 거죠. 부동산도. 불어 안 불어? 근데 이분이 와갖고 저한테 뭐라냐면, 교수님 제가 요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미리 증여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데 고객이 오셔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우리 부모님이 여기 아파트 갖고 있다. 근데 연로하셔갖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근데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걸 나는 들어봤다. 그럼 지금 요거를 상속을 받는 상속세와 증여를 받을 때의 증여세, 그리고 상속과 증여에 의한 뭐를 내야 돼? 또 취득세 내야 돼 여러분.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상속세와 취득세는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선택상이 아니라 둘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모두 내고 또 뭘 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흥분하고, 아니 부동산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두 개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야 된다고. 부동산을 뭘 받으면 증여받으면 모두 내고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에 상속을 받을 거냐 증여를 받을 거냐 세부담 측면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상속이 더 유리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내비두시라고. 미리 뭘 받으면 상속일 땐 빠지겠죠. 지금 미리 증여 받았으니까 상속일 땐 없을 거 아니야. 상속이겠대. 근데 여러분 민법이라든지 우리 세법은 미리 뭐 하면 증여하면 이걸 다 원위치 시켜. 뭐 한다고? 원위치. 그러니까 증여해서 상속일 때 없겠지만 다 있는 걸로 본다.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본다고 없었던 걸 본다고. 없었던 걸 보고 다시 상속세 다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뭘 줄이려고?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뭐 해봐야? 증여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금만 어떻게 된다고? 무거워진다고. 그래서 결론, 상속과, 자, 이거 알아야 돼. 상속을 받을래 증여를 받을래? 그럼 가능한 뭘 받으라? 상속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상속을 받고 싶은데 안 가시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요즘 부모 어르신들은 다 건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뉴스 시간에 나오니까 모자이크 처리되고 상속을 받기를 원했으나 상속이 개시가 되면 먼 것을 알아서 미리 보내셨다고. 그래서 결론, 상속을 받을래요? 증여를 받을래요? 뭘로 받으라고 여러분? 상속. 어디가 더 크다? 항상 세부담은 증여. 실은 여러분 상속세율과 증여세는 여러분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리세는 똑같은데 세율은 똑같은데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 부부지간에 증여를 받았을 때와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어디가 세부담이 적다고? 그렇죠. 상속이 더 적어. 그 아저씨한테 가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상속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 증여를 받으려고 그래? 빨리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 상속. 그 아저씨 담배 피우면 말려 안 말려? 적극 권장이죠. 절대 운동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예. 예? 술 먹어도 내비둬? 예? 그렇게 막. 자,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항상 어디가 세보다 크다고요? 증여. 여러분 이거 다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세율 크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대. 최근에 여기 나왔죠. 누가 받았다고? 비영리 사업자. 책을 봐. 비영리 사업자 기부를 받았대. 이렇게 나왔죠.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에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결론 비영리 사업자가 뭘 받았다는 얘기야? 기부. 그럼 이때는 비영리 사업자는 공익사업이죠. 혜택을 줘야 돼? 불이익을 줘야 돼? 혜택. 그래서 이때는 낮춰줘. 몇 프로? 2.8. 그래서 여러분 우측 예배는 다 세율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원시취득 나왔죠?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죠. 소유권이 어떻게 하죠? 최초로 발생한 거죠? 몇 프로? 2.8%죠. 2.8%. 요런 거는 여러분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외워. 못 외우면 어떡하지?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에 적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디다 적어라고 얘기도 다 해준다. 자, 그럴 때 가끔가다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아니, 쫓아가고 뭐라냐면 미리 좀 얘기해주면 안 되니? 어디다 적는 걸 미리 얘기해달래. 그러면 지금부터 적어놓고 그냥 이 왼수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봐세요. 원시취득 밑에. 자, 밑줄 공유물의 분할. 자, 그 밑에 보세요. 합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이게 다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이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분할.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 뭐 썰어.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공동 소유 형태는 몇 가지야?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그 물건의 분할이야.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뭐 여러분? 지분 이전 밑줄.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밑줄. 자, 이때는 여러분 2.3이야. 제일 낮아. 왜 제일 낮냐?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뭐 하는 거야? 청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2.3.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이죠. 그 밖의 원인이 저 유상등으로 나왔죠. 적는 게 아니라 밑줄. 이게 아니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이 아니면 그 밖의 원인. 그래서 그 밖의 원인 옆에다 적어놔.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이죠. 적어놔. 그 밖의 원인은 뭐를 말한다고요?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이야. 이때는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있죠. 그래서 제일 높은 세율 4% 때려. 4%. 제일 높아. 돈 주고 샀을 때가 취득세율이 제일 높아. 몇 프로? 4%. 4%. 단, 그 매매를 취득한 게 뭐냐 봤더니 여러분 농지대. 농지. 농지니까 우대 규제? 우대.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몇 프로? 3%. 3%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매매로 유상 취득한 것이 자 뭐냐? 주택이래. 자, 이렇게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이때는 이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 적용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자, 주택은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면 부동산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인데? 4%인데 그게 뭐면? 주택이면 그래서 주택을 무슨 취득하면? 유상 취득해. 돈 주고 샀대.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취득 가액을 물어. 너 얼마짜리 샀어? 별표 3개짜리야. 이거 공인중개사 이거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문 닫아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딱 몰라도 다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취득 가액이 6억 이하인 소액주택이죠. 이거 6억 이하는 우리가 뭐로 보는가? 소액. 6억짜리도 없다 했을게요. 그래서 6억 이하는 소액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제일 낮은 한 자리 숫자. 몇 프로? 1%. 그럼 1000분이 얼마야? 1000분의 10. 자, 6억 초과, 6억 원 초과했어. 야, 6억 원은 넘어섰다. 근데 9억 이하이다. 이게 일반 주택이죠. 그리고 9억 초과, 고가 주택이죠. 고가니까 몇 프로? 3%.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 6억 초과 9억 이하, 요게 올해 개정된 거야. 요게 작년까지 2%였어요, 여러분. 2%. 자, 그때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봐.
우리 취득자 등 납세물은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6억 100만 원짜리 샀어. 얼마? 6억 100만 원짜리 샀어. 아씨. 그러면 적용하는 세율이 몇 프로야? 2%가 되죠? 얼마로 6억이면? 1%. 6억 100이면? 2%. 그리고 얼마에 따라서? 100만 원 요 놈이 하나 더 붙는 바람에 세율이 얼마 올라가? 1%가 증가되더냐, 1%가. 큰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야? 큰 금액이야, 여러분. 6억의 1%는 얼마야, 여러분? 우리 그게 안 돼. 6억 원의 1%는 얼마야, 여러분? 600만 원이야, 6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더 붙는 바람에 600만 원이 증가해버리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 매매가 얼마가 되면 6억 1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 쓸 때 6억 100만 원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얼마로 맞춰버려? 6억 원을 맞춰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6억 1000만 원 있어. 6억 1000만 원. 6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추가되는 바람에 1%짜리가 아니라 몇 프로가 된다고? 2%. 그래서 몇 프로가 증가돼? 1%가 증가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증가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얼마 한 걸로 합시다. 6억 원에 한 걸로 합시다. 6억 원은. 그러면 도자도 좋고 수자도 좋죠. 아까 했었죠? 다운 계약 쓰는 거 똑같은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9억 2천만 원 샀어. 9억 1000만 원. 매매가격이 얼마야? 9억 1000만 원. 아씨. 9억 원이었으면 딱 몇 프로인데? 2%인데 얼마 올라가니까? 1000만 원 올라가니까 1%가 증가돼 버리죠? 이해해? 9억이면 2%인데 9억 1000만 원, 9억 초과겠어요. 몇 프로가 되니까? 3%가 되니까. 그럼 몇 프로 증가돼 버려? 1%. 그럼 9억 원의 1%는 얼마야, 여러분? 900만 원 되는 거죠? 그만큼 세금이 어떻게 돼? 확 늘어버리죠? 그럼 9억 1000만 원일 때면은 차라리 얼마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9억. 그래서 실무에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가격을 요거에 어떻게 하는가? 맞추더란 얘기죠, 요거에. 그래서 좋다. 이게 올해 개정돼. 그러면 요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무조건 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식 나와 있죠. 뭐에 의해서?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 나오죠. 그 계산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실무 나가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나와. 위택스라든지요, 또는 뭐 납세자 연명이라든지 또 이거 다. 그래서 거래가액이 얼마다 놓으면 세율이 따닥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외우시는 필요는 없고 일단 여러분 뭐만 하면 돼?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다. 작년까지 무조건 몇 프로 했지만 2% 했지만 지금은 그 계산식에 따라서 세율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6억까지는 몇 프로고요? 1%. 9억을 뭐 하면요? 초과하면 몇 프로요? 3%죠. 9억 이하는 1%. 9억 초는 몇 프로? 3%. 그럼 6억 초과. 9억은 뭐는? 이하. 이때 작년까지 몇 프로 했지만 2% 했지만 이제 지금은 뭘로? 계산식으로.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유리한가 불리한가? 개정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 취득세가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자, 작년에 무조건 몇 프로 했다고? 2%인 게 이제 바뀌었죠? 계산식으로 계산하세요라고 했죠? 그 결과 세율이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야? 집에 갈까? 2교시까지 버텨서 많이 버텼어. 가자. 네, 그거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요 6억과 9억 사이의 중간이 딱 얼마일까? 그렇죠. 7억 5천만 원이죠. 딱 중간 형태가 얼마다고? 7억 5천만 원. 그럼 결론 7억 5천만 원이면 작년까지 무조건 몇 프로에서 그러면 2%. 근데 지금 이 계산식에 따르면 세율이 여기는 낮아져.
7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된 거고?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그리고 7억 5천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오히려 세율이 2%를 넘어서게 돼. 왜냐면 7억 5천만 있다 몇 프로냐? 2%야. 7억 5천만 그 계산식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7억 5천만 넣으면 딱 나온 세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2%가 딱 나와. 그럼 그 전에는 2%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작년에 무조건 몇 프로 했는데 2%인데 올해부터는 세율이 낮아지게 적용되고 거꾸로 7억 5천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이제 2% 어떻게 되냐? 초과하게 돼. 초과해야 돼. 그럼 작년까지 몇 프로 냈는데 2% 내다가 올해부터는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7억 5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어떤 효과가 나타난 거고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거고 반을 넘어서는 얼마? 7억 5천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7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 이해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게 이미 작년 2018년 7월 말에 이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정부에서 예고를 했어. 입법 예고했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미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6억을 초과해서 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2018년도 거래하는가 2019년도에 거래를 해야 되는가? 이게 몇 월 달 나왔다고? 8월 초에 나왔다고? 7월 말에 나왔다고? 그럼 이 법이 바뀔 거라는 걸 안 사람은 이제 올해 말에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판단된단 말이야. 그럼 7억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언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2019년도에 거래해야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잖아. 근데 7억 5천만 원 초과한 사람은 세율이 어떻게 돼서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은 2019년 죄송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야 지금? 에이씨 세월 가는 걸 모르냐. 저는 아직도 내가 20살인 줄 알아. 그래서 가끔가다 클럽 갔다 쫓겨나. 아버님 여기 오시면 안 된대. 이씨. 애들 오는데 나도 애다 시켜. 그러고 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클럽에서 쫓겨난 아이가 됐죠. 울컥하네. 자, 그래서 7억 5천만 원 이하인 거래 대상자는 2019년 종전 규정대로 가는 게 좋은 거고 아니면 2020년도 개정된 규정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 이 사람은 개정된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를 어떻게 돼? 미뤄야 되죠. 그러면 이 거래를 미루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7억 5천만 원을 뭐 하면? 초과하면 이 사람은 땡겨야 돼 미뤄야 돼? 땡겨야 된다며. 현행 규정으로 해야 2% 맞는다고. 2020년부터는 2%보다 어떻게 되니까? 초과니까. 그럼 이 사람 거래 어떻게 돼? 땡겨야 되는 거죠? 땡기는 방법이 있어. 땡기면 되는 거니까. 그걸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여러분 고민해봐. 여러분이 고민해야지 제가 맨날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면 실무 세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자, 그래서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올해 개정된 게 있어. 맨 밑에 봐, 여러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를 먼저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밑줄 몇 프로 적용하라? 4%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 4% 적용 대상이 바로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뭐 1세대 4주택 이상자들은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유상취득세를 몇 프로 때리는 얘기야? 4% 때리라는 얘기야. 4%. 그래서 1세대 몇 주택자? 4주택자.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수정표 나갔죠? 요거 수정표. 그래서 요거 오류 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요 4주택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4% 적용받는 1세대 4주택자가 누구냐라는 거 역시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론 4번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상취득세를 몇 프로 때리라고? 4%. 그러면 1세대 4주택자는 잡아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다주택자이니까 너는 이
주택에 대한 세율 경감의 의미가 없어, 너는. 예, 그래서 이때 1세대 몇 주택지는 4주택지는 요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하라? 4% 적용하는 얘기야.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가? 그럼 여러분은 실무 나가면 이걸 그대로 맞아야 돼? 또 빠져나가시는 방법 찾아야 돼? 빠져나가시는 방법.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인 거야. 그걸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여러분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 물질을 확보하는 거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맨날 그냥 손가락 줄줄 빨다가 폐업하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빠져나오려면 뭘 잘해야 되냐? 거기에 우리가 나갔던 프린터 1세대 4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1세대 4주택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 요걸 한번 잘 보시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말은 하는 건 아니고. 예. 자, 됐어.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돼. 1세대 몇 주택 이상자는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유상취득세 몇 프로 때려? 4%. 자, 다시 한번 그럼 4% 때리는 것은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 다주택자한테는 주택 유상취득 저율과세를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몇 주택자야? 4주택 이상자야? 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92조. 그러면 이때 세법상 저율로 과세가 되는 뭐 주택과 농지가 뭐냐라는 것이고 여러분 92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3쪽에 비영리 사업자 나와 있죠. 눈으로만 살짝 보시 바랍니다. 눈으로만 살짝 보시고 양가로 5번 있어. 거기 양가로 5번 세율 적용 있죠. 일단 별표 3개 표시해놔. 양가로 5번 세율 적용 규정 별표 3개. 이거는 좀 다음에 또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예, 별표 3개. 시험에 개별 보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문구야.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탄력세 갑시다. 탄력세. 자, 탄력세는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여러분 100분의 50, 100분의 50이니까 몇 프로야? 50% 범위 안에서 뭐 하세요 여러분? 가감은 뭐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잘 봐. 여기 나오는 표준세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 획일적으로 무조건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누가 판단하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는 표준세율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을 추정해서 지금 탄력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결론 낼게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지만 실제 지금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는 어떻다? 지금 같다. 이거는 실무 나와서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취득세는 무슨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을 여러분? 탄력세. 탄력세가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하거나 더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뺀 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적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라? 해당 도지사가 판단하라. 그럽니다. 오케이? 예. 이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중과세율. 자, 요거 이 중에서 우리 거기에 3가지가 있죠. 예,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